경제부동산의 김동수입니다. 자, 부동산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더 깊게 심층 분석해서 자세하게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뉴스원 코리아 기사인데요. 이번 사태 발목 잡은 서울 아파트값 하락 전환 언제인가? 서울 집값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 변동률이 2주 연속 보합 수준에 그치면서 하락 전환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최근 2주 연속 0.01%를 기록했다. 전체 상승폭은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점차 줄었다. 대책 발표 당시 0.01%에서 7월 27일 0.04%, 8월 10일 0.02%, 8월 24일 0.01% 등으로 움직였다. 서울 집값 상승폭 확대를 견인한 강남 상구 상승세도 급격히 축소했다. 송파구는 지난달 10일 보합으로 전환했다. 서초구 송파구 같은 시기에 상승세를 멈췄고 4주 연속 제자리 걸음이다. 강남구 역시 7월 10일 0.12%에서 8월 30일 0.01%로 줄었다. 사실 말이죠. 지난 7월 10일 대책 이후에 7월 13일부터 서울 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7월 6일 날은 0.11% 상승했고요. 7월 13일 0.09, 7월 20일 0.06, 그리고 7월 27일과 8월 3일은 0.04, 8월 10일과 8월 17일은 0.02, 그리고 지난 8월 24일과 8월 31일은 0.01%를 기록했는데요. 특히 이번 사태 재확산에 따른 실물 경제 불안감으로 고가 주택과 그리고 주요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위축되고 관망세를 보이는 가운데 9억 원 이하 단지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났지만 이러한 것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하는 사람들은요, 최고점에서 매수하는 것입니다. 반면 9억 원 초과 아파트 가격도 떨어지는 지역도 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레미안 푸르지오 3단지 59제곱미터가 지난 7월 14일에로 14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 6일 날에 7층인데요. 11억에 거래가 되었으니 무려 3억 원이 떨어졌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서울 반포동 반포자이 84제곱미터인데요. 이 반포자이가 2009년도에 건축이 된 아파트인데 지난 7월 30일 날 27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3층인데요. 그런데 8월 17일 날 24억 4천만 원에 28층이 거래가 되었으니 역시 3억 원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은 현재 거의 거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고가 아파트일수록 등락폭이 상당히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현장감을 좀 느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매수 심리도 크게 떨어졌다. KB부동산이 집계한 매수 우위 지수는 7월과 6월 154.5까지 치솟았다가 점차 하락. 지난달 31일 기준 101.5까지 하락했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의 호가도 내림세다. 업계는 상승세 멈춤은 시간 문제라면서도 그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금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어 당장 서울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러분,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가 있는데요. 이게 3,930세대로 대단지거든요. 이 아파트가 1978년도에 건축했으니까 지금 42년이 됐는데요. 지금 이 아파트는 재건축될 아파트입니다. 지난 이 8월부터 9월 6일까지 현재 신고된 거래는 한 건도 없습니다. 82.61제곱미터가 지난 7월 22일 24억 2천만 원에 한 건이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6월에는 23억 1,425만 원, 24억 3천만 원, 21억 5,100만 원에 3건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 거래는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눈에 띄게 급감할 것입니다. 매물이 많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줄면 당연히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매도 물량과 거래량을 파악하면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동산 시장은 심리전 아니겠습니까? 아무 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주관을 가지고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 학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데일리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은 서울 집 잡으려다 외곽만 잡았다. 안산, 안성 등 집값 하락 시장. 경기권 일부 지역에서는 집값 하락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경기권은 집값이 0.11% 올라 전주 0.1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특히 안산은 마이너스 0.02%는 매물 가격대가 낮아지며 전주 마이너스 0.01% 대비 하락폭이 확대했다. 안산 단원구 고잔동 안산 레이크타운 프루지오 전용 59제곱미터의 최근 실거래가는 4억 7,500만 원 급매물로 거래가 됐다. 충수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1억 원 차이 낮은 가격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안산은 신안산선 인근 단지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가 정부 대출 규제 등으로 매물들이 꺾이면서 가격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서 이 분위기는 앞으로도 유효해 보인다고 했다. 또한 안성은 이번 주 마이너스 0.01%로 하락 전환되며 전주 0.08% 대비 0.18%포인트가 떨어졌다. 수도권에서 규제로 제외된 김포와 파주에서도 집값 상승률 하락세도 두드러진다. 김포의 집값 상승률은 6월 4주차 1.88%로 전국 최고를 기록했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하다가 2주에는 0.07%까지 떨어졌다. 파주는 이번 주 집값 상승률 0.01%로 전주 0.09%보다 상승폭이 확 줄며 보합세를 나타내기 일보 직전이다. 이런 기사인데요. 안산 지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산 지역은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침체기와 하락기였다면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 초까지는 회복기와 상승기였습니다. 그동안 이 안산 지역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법인들과 다주택자들인 메뚜기 떼들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수차례 훑고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요. 정비사업 진척이 있거나 교통호재입니다. 특히 신안산선 영향이 있는 지역 위주로 많이 상승도 했지요. 심지어 말입니다. 안산 지역은 올 3월에 3월 2일 날 0.59% 상승, 3월 9일 0.66% 상승, 3월 16일 0.74% 상승, 3월 23일 0.72% 상승, 3월 30일 0.57%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안산 지역은 전세를 낀 갭투자들과 법인들이 매물을 내놓다 보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안산 지역은 계속 하락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 절대로 아닙니다. 결국 손해보는 것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은 김포 지역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포시는요 2018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였습니다. 계속 하락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부터 김포 지역도 역시 회복기가 시작돼서 소폭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문제는 6.17 부동산 대책에서 말이죠. 김포라든가 파주라든가 연천, 동두천, 포천 등이 제외되면서 김포시가 풍선 효과로 6월 22일 날 1.88% 급상승했습니다. 한동안 이 김포 지역이 난리 법석이 났습니다. 심지어 새벽까지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으니까 말이죠. 특히 말이죠. 김포 지역은요. 한강 신도시 위주로 투자자들이 몰리다 보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실은 전화가 불났습니다. 매수 문의가 크게 증가하다 보니까 매물이 감소하면서 계속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올라가는 건 아니죠. 여러분 역시 말이죠.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원칙에 따라서 매물이 줄어들고 거래량이 많으면 가격은 폭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9일 날 0.90% 상승하고 7월 6일 날 0.58% 상승, 7월 10일 대책 이후에
상승폭이 축소되어서 7월 13일 날 0.38% 상승, 매주마다 상승폭이 축소되어서 지난 8월 31일 무려 0.07%까지 상승폭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마이너스로 계속 가격이 떨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말이죠, 김포시, 한강, 신도시, 구례동, 푸르지오 3차 2017년도에 건축한 59제곱미터가 지난 6월과 7월에 한 달에 말이죠 3, 40건씩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역시 투기 세력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습니다. 8월에만 해도요 23건의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9월 들어서 지금 한 건 3억 5,050만 원의 한 건의 거래가 발생했는데요. 올 상반기 초만 해도요 2억 9천만 원의 거래가 됐습니다. 그러니 올해 사실은 김포, 한강, 신도시가 6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다음은 서울경제의 기사입니다. 헤드라인은 매매 거래 반토막난 노도강, 패닉바잉 진원지서 무슨 일이, 이런 건데요. 상계주공 16단지는 지난 6월 44건의 매매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8월 들어서는 현재까지 단 3건만 팔리며 거래 절벽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눈길을 끄는 것은 3건의 거래가 모두 신고가라는 점이다. 노도강 등 서울 외곽지역 단지가 8월 들어 거래 절벽을 맞고 있다. 여러분, 거래 절벽과는 별개로 신고가가 간간히 체결되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30대 등 젊은 층을 중심으로 추경 매수 심리가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지금 시기에 매수하는 것은 최고점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한다면 경제적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떨어지는 건 아니죠. 언젠가는 또 우상향으로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락기가 있고 상승기가 있기 때문이지요. 다음은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헤드라인은 경기도 외국인 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기록. 경기도가 이르면 다음 달 도내 주요 시군을 외국인 법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국내 개인은 해당하지 않는다. 인근 피공인 관계자는 매물이 부족하기보다 취득세 인상으로 갭 투자 수요가 줄면서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원구 쌍계동 H공원 관계자도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자가 힘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매수인 입장에서도 호가가 많이 올라 거래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특히 과열지구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10월 중 구체적인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을 선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매각이 아닌 취득 행위에만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 취득 허가 구역이라고 덧붙였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도가 앞장서서 외국인 법인들을 대상으로 투기 과열 지구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기로 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외국인은 물론 법인들의 투기 수요를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외국인의 국내 아파트 취득 건수는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23,167채, 거래금액으로 따지면 7조 6,726억 원을 취득했습니다. 국내 부동산이 말이죠 외국 자본에 지금 잠식이 되고 있다 보니 싱가포르에서는 말이죠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무려 20%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싱가포르처럼 외국인에게 20%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됐죠. 양도소득세가 모두 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개인이 2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8%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3주택 이상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는 12%가 되는데요. 사실상 투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택이나 입주권, 분양권을 1년 미만 소유하고 있다가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70%가 적용됩니다. 거기에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77%를 부담해야 되는데 과연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이제는 아파트를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주택시장은 매물 증가와 거래 급감으로 하락할 일만 남았습니다. 버블 부동산 붕괴 관리도 필요할 때입니다.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시에는 막대한 담보대출이 폭탄이 될 수 있음을 상기해보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